아직 방심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단 감염 때문인데요. 서울 구로동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에서도 환자가 10명 넘게 나왔습니다. 목사와 교인, 가족들까지 감염됐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전파가 된 건지 당국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환자 상황부터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서울 만민중앙교회 관련 환자는 7명입니다. 이 숫자는 오늘 0시 기준이고 구로구와 동작구, 광명시가 따로 집계한 환자 수까지 더하면 10명이 넘습니다. 교회 직원인 40세 남성이 지난 25일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집단 감염이 벌어진 겁니다. 첫 확진 환자의 가족 2명과 지인, 또 다른 교회 직원 여러 명에 더해 50대 여성 목사 1명도 감염됐습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 보건당국은 전남 무안에 있는 또 다른 만민교회와의 연관성에 주목합니다. 지난 3월 5일에 무안에 있는 무안만민중앙교회 20주년 행사에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한 70명 정도로 파악을. 무안 만민교회에선 교인 가운데 부부 한 쌍이 앞선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와 구로교회 환자의 발병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무안교회 행사 자리에서 교인들 사이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구로구는 첫 확진자가 접촉한 걸로 의심되는 240여 명에 대한 검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지난 6일부터 정부 권고를 지키기 위해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지난 일요일에도 예배당에서 일부 목사와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뒤에도 100명 정도는 모여서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만민중앙교회에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도 닫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난 22일 일부 교인과 목사들이 모여 예배를 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교회는 구청과 인근 주민들 요청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과 목사들이 매주 교회에 모여 별도로 예배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만민교회의 전현직 교인들은 교회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이후에도 교회 인근에 사는 사람들과 직원 10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본다고 했습니다. 또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금천구 거주교인 2명은 각각 16일, 19일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22일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월엔 당회장인 이재론 목사를 대신해 설교를 하고 있는 이수진 목사가 코로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설교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밴드 같은 걸 쏟지만 내려와서 기도받은 성도님들의 눈과 귀, 코, 입에 불어나고 주셨다는 그런 내용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불이 붙어서 불러다니는 균을 다 태운다. 한 사람도 무한대량 걸릴 사람이 없다. 구청은 어제 만민교회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일요일 예배 등과 관련해 만민교회 측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도 어제 60명 넘는 환자가 나왔었는데 오늘 환자가 더 확인됐습니다. 결국 대구시는 모든 정신병원 환자들을 검사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대구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도혜 기자, 제2미주병원에서 나온 환자가 이제 70명을 넘었죠. 여기서 혹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어제보다 13명이 늘었습니다. 모두 입원 환자들입니다. 이로써 제2미주병원의 확진자는 75명이 됐고 이 중 환자가 74명, 간병인이 1명입니다. 아직 25명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확진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환자들은 어제와 오늘 대형 버스로 서울과 경북 상주 그리고 대구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원래 대구시는 정신병원 전수조사를 하면서 종사자들을 먼저 검사했잖아요. 제2미주병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또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이제 환자까지 다 검사를 하기로 한 건가요? 네, 대구시는 같은 건물을 쓰는 대실 요양병원에서 대거 확진자가 나올 때만 해도 요양병원 전수조사 중이라 이 제2미주병원의 환자까지 검사할 여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함께 검사하지 않은 게 못내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구시 내 17개 정신병원에 환자 2,226명을 모두 검사합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원은 일주일에 2번씩 재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감염이 시작됐는지는 나왔습니까?
네,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2월 21일에 대구의료원에서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확진자가 대거 들어오면서 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하지만 최초 증상은 입원을 하고 한 달이 더 지난 3월 24일 나타났습니다. 또 대구의료원에서도 확진자들이 쓰는 병상과 멀리 떨어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최초 감염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 병원의 코로나19 검체를 담당한 보건소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원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2미주병원의 경우에는 이 병원 의사가 직접 검체를 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경로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지는 역학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 상황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멈출 듯 하면서도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집단 감염을 막으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잘 지켜야 하죠. 주말인데다 곳곳에 봄꽃이 피고 있는데요. 야외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꽃나들이를 갔다가 거기서 감염된 경우도 있는 만큼 서울 윤중로와 석촌호수 벚꽃길은 출입을 통제합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여의도 윤중로에는 벌써부터 벚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이 길이 통제되면서 이곳에서 벚꽃놀이를 즐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제 지역은 국회 뒷길 1.6km 구간입니다. 차로는 오는 1일부터 11일까지, 보행로는 2일부터 10일까지 출입이 금지됩니다. 작년 벚꽃 축제 기간엔 여의도에 500만 명 넘게 모였는데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걸 차단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경찰 등과 협조해 연인원 3,000명의 안전질서 요원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벚꽃 풍경으로 유명한 송파구 석촌호수는 오늘 오전 이미 폐쇄됐습니다. 석촌호수는 다음 달 12일 다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는 안전을 위해 고강도 조치를 내렸다며 시민들에게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 봄나들이 명소들도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선마을들 역시 관광객이 들어오는 걸 제한하는가 하면 낚싯배까지 통제하고 있는데요. 놀러 오려던 1,000여 명 예약이 모두 취소됐다고 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여객선 터미널 안이 한산합니다. 1,000명이 넘는 상충객이 다녀간 지난 주말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완도, 청산도와 보길도 등 4곳의 섬에는 관광객 방문이 통제됐습니다. 네, 관광객은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4월 5일까지. 네. 1,000여 명의 관광객 예약도 취소됐습니다. 출입 제한 사실을 알지 못한 관광객들은 아쉬운 발길을 돌렸습니다. 얘는 가죠. 다 살려고 하는 짓인데 무엇입니까? 낚싯배 150여 척엔 조업 금지 행정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낚시객들이 몰려드는 시기지만 이곳 항구에는 입출항이 통제된 낚싯배들이 정박한 채 가득 차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선실이 좁아 감염 우려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행정명령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 한시적으로 내려집니다. 방문객들의 건강과 더불어서 우리 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그런 행정명령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 신안의 병풍도는 이번 주말 아예 정기 여객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주요 벚꽃 명소들도 출입 제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와 영암은 방문 자제 현수막을 내걸고 주차장과 일부 진입로를 차단했습니다. 광주 광역시 도심의 벚꽃 명소는 좁은 나무다리에 출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어 시민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